이틀 전 이재명 대통령은 이른바 2차 종합특별검사로 판사 출신의 권창형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특수부 검사 출신의 여당 추천 전준철 변호사가 아니라 야당인 조국혁신당 추천 후보를 임명했다는 점에서 예상을 깬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MBC 취재 결과 이 대통령은 여당이 전 변호사를 추천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드러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이런 사람을 추천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순수한 의도로만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참모 역시 어떻게 이런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느냐며 이 대통령이 불쾌감을 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문제를 삼은 건 전 변호사가 2023년 대북 송금 수사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1차 변호인단을 맡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회장은 태국에서 압송된 뒤 수원지검에서 구속 상태로 술과 연어회를 먹으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이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진술하라고 회유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도 압송되기 전과 달리 검찰 조사 10여일 만에 북한에 보낸 300만 달러는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을 위한 것이었다. 이 지사와 통화도 했다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북한에 50억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못 주기니까 김성태 보고 대신 내달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찰은 이후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을 핵심 근거로 삼아 이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는데 김 전 회장은 작년 직접 소통한 바 없다며 또 한 번 말을 뒤집었습니다. 한 대통령 참모는 김 전 회장은 자기가 살겠다고 이 대통령을 위험에 몰고 간 인물이라며 이 대통령은 여당이 그런 사람의 1차 변호인을 추천한 것에 화가 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후보 추천 과정에는 정청래 대표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검찰 출신의 당 지도부가 적극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진지한 고려 없이 친분 관계로 추천한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고 다른 여권 관계자는 전 변호사를 추천한 건 대놓고 한판 하자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불만을 내비쳤습니다. 이거를 나는 다 직접 받고 내가 다 취재했잖아요. 난 당사자가 아니야. 나는 취재한 사람이에요. 근데 다만 가장 오래 취재하고 이 관련해서 단독 보도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아니까 전준철 변호사가 여기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김성태 변호인이 워낙 많았어요. 근데 다만 광장이 역할을 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광장의 대표 변호사가 전준철이야. 그리고 이재명이 가장 힘들고 정말 구속될 뻔하고 끝장날 뻔한 시기가 그 시기에 광장이 김성태의 변호를 맡고 있었어. 그러면 선생님들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에 딱 봤는데 전준철이네? 그러면 이 대통령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나도 선생님들 육두문자가 바로 나오던데. 선생님들 제가 민주당 욕하는 거 본 적 있어요? 보자마자 욕 나오던데 뭐 말이 되냐고. 미쳤다고. 선생님 만약에 이거를 진짜 이거 말이 안 돼. 김성태 변호인 했던 사람을 특검으로 추천해? 그리고 대통령한테 뽑으라 그래? 그 시기가 뭐가 됐든 광장은 선생님들 2월부터 10월까지 했다니까? 23년 가장 이 사건이 가장 조작되는 가장 기초가 되는 시기가 선생님들 23년 2월부터 10월이에요. 이 사건 대북 송금 사건이 가장 완성되고 조작되는 시기가 2월부터 10월이야. 그 시기에 김성태 변호를 맡은 게 광장이에요. 그러니까 빡치는 거야. 그래서 이 대통령이 오늘 격노했다는 얘기를, 이 대통령이 오늘 화를 냈다는 얘기를 듣고 이해가 가요. 그리고 이 전준철 변호사의 입장문을 보고서 좀 동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난 많았기 때문에 이 늦은 시간에 오늘 너무 늦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가장 오래 취재한 기자로서 요건 좀 풀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늦은 시간에 선생님들에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대통령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어요. 이 명단을 받아보고 이게 나를 엿먹이려고 한 건가? 의도가 뭔지를 저는 대통령께서 기가 막혀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야. 근데 지금 이제 뉴스 보도에 나온 거 보면 정청래 쪽 지도부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검찰 출신 정청래 쪽 지도부가 추천한 거다. 이랬으니까 이거 누가 한 겁니까? 이성윤이 한 거 아니에요. 응? 답이 나오잖아, 견적이. 그럼 이성윤이 추천을 했다 칩시다. 예. 이성윤이 추천을 하면은 정청래가 이 사람 경력이나 이런 거 안 보고 특검으로 올립니까? 어?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지? 그러니까 정청래가 추천을 한 거예요. 쌍방울 변호사를. 특검으로, 종합특검으로. 그리고 내란 특검, 종합특검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는 청와대에서는 뭐 소극적인 정도는 아니지만은 뭐 적극적으로 지금 내란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왜냐하면 특검은 제가 누차 드리는 말씀처럼 야당일 때 특검을 하는 거지 여당이 왜 특검을 합니까? 닦아놓고. 여당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하건 하면 되는 문제지. 아니 검찰이 수사하면 되잖아요.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지휘하는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 될 문제지 이거를 특검을 만든다라는 건 자, 대통령이 영향을 줄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응?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은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는 건 아니지만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거잖아. 내란 수사를. 근데 뭐 3대 특검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종합특검도 그렇고 그리고 3대 특검 잘 보세요 지금. 특검이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까? 김건희 1년 8개월 받았어요. 1년 8개월 김건희가. 그리고 이놈 저놈 지금 막 풀려나고 있는 형국이잖아. 특검이 일을 잘했다라고 볼 수가 없어. 그런데 또 특검을 한다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 내란 수사에 대통령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밖에 안 보여요. 이번에 저기 통일교 신천지 특검 문제만 해도 보세요. 대통령 지시로 합수본 구성해가지고 지금 수사 잘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잖아 지금 합수본이. 솔직히 제가 볼 때는 특검보다 합수본이 더 수사 잘하는 것 같은데? 아니 뭐하라고 그렇게 하냐고. 그런데 기어이 정청래와 조국이 종합특검 한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특검 임명해 놓은 게 한 명은 조국당, 한 명은 쌍방울. 이거는 의도가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의 목을 치는 거예요. 이거는 역모예요. 대통령의 운명이 걸려있는 사건의 변호인을 맡고 있었던 그런 인물을 특검으로 추천한다라는 거? 이거는 내란 세력들 비호하려는 목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또 하나는 대통령의 목을 치려고 하는 짓이라고밖에 생각을 더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그 대통령께서도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실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건 역모예요, 역모.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 쌍방울, 그걸 이재명 대통령님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민주당 추천 특검이 쌍방울 변호사다라는 걸 대통령님이 모를 수가 없지. 그러니까 알고 앉으신 거야 이거는. 그래서 목적이 저는 뭐라고 보냐면은 조국 혁신당에서 추천한 특검을 임명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을 조국당 그 추천 인사로 특검을 임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민주당에서 쌍방울 변호사를 특검으로 올린 거지. 그러면 어떻게 대통령이 그걸 특검으로 임명을 합니까? 그러니까 단수 추천을 한 거예요, 사실상. 그럼 이 얘기는 뭡니까? 정청래와 조국이 내통하면서 대통령이 선택지가 없도록 만든 거 아니에요. 이재명 정부를 흔들겠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 이런 수준의 역모지 이게. 끌어내려야 돼요 이거 여러분. 지금 합당이 문제가 아니야. 당장 지금 당대표 사퇴해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이런 짓을 했다라는 건 말도 안 돼요. 그 합당 문건도 본인은 몰랐다라고 국민들한테 사기를 치고 있는데, 아니 쌍방울 변호사를 추천을 했는데 그걸 정청래가 모르고 있다고? 말이 됩니까? 알면서 지금 추천을 한 거 아니에요. 정청래하고 이성윤하고 조국당 밀어주려고. 이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합당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진짜. 그런 거 가지고 열릴 상황이 아니고, 정청래는 지금 당대표 사퇴해야 돼요. 끌어내려야 돼. 민주당 지도부에서 비대위로 가야 됩니다 이거. 대통령을 상대로 역모를 꾸몄는데 여당 대표가 이걸 놔둘 겁니까? 이제 판이 바뀌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판이 바뀐 거예요. 이건 비대위로 가야 돼. 최고위원들 모두 사퇴해야 됩니다. 다 사퇴해야 돼. 네. 다음 주 최고위원 전원 사퇴해야 돼요. 그리고 최고위원회도 책임져야 돼. 이거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그거 명확히 밝혀야 돼요. 이거 친명 최고위원들도 만약에 이런 특검 추천에 동의를 했다라면은 본인들도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돼요. 당장 월요일까지 갈 거 없어요. 내일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일단 친명 최고위원들부터 다 사퇴해버려야 돼. 다 사퇴하고 원내대표도 사퇴하고. 이거 원내대표 책임 아니야? 한병도 원내대표 뭐 했어요 이거? 이거 원내 상황 아닙니까? 만약에 뭐 최고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더라면은 저는 그 친명 최고위원들, 최고위원들 3명이 3명이 기자회견을 해서 정청래와 한병도의 사퇴를 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대위 체제로 가야 돼요. 비대위 체제로 가고 답이 없으면은 일단 사퇴를 다 해야 됩니다. 아니 어차피 최고위원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정청래만 정당성 생기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가만히 있으면은 그거는 친명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거 지도부를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 대통령의 목을 치려고 역모를 꾸미는 놈들을 안 그래도 합당 문제만 해도 이게 뭐 쿠데타, 합당 쿠데타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합당도 역모예요. 그 사방에서 역모를 꾸미고 있는 거야 지금. 당대표가 역모를 꾸미는 이런 상황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가 있는 상황입니까? 여당 대표가 대통령을 등에 칼을 공개적으로 찌르는 이런 일이 있었냐고요. 이건 무조건 사퇴예요, 여러분.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럼 정청래가 몰랐다고 그럴 거야, 이제? 최고위원회도 보고를 안 하고, 최고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이성윤이 한 거예요, 이것도? 그 합당 문건도 조승래한테 다 뒤집어 씌우대? 이게 뭐 조폭입니까? 아니, 사무총장이 당대표 지시 없이 합당 관련된 세부 문건, 실무 문건을 작성한다라는 것도 저는 기가 막힌 일이고, 사무총장이 자기 마음대로 지분 나누고 공천 나누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 거짓말을 해도 좀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될 만한 거짓말을 해야죠. 자긴 몰랐다? 이런 개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것도 어떻게 할 건데요? 정청래 몰랐다? 그 누가 추천한 건데? 한병도가 했어? 당대표 모르고 추천이 가능하죠? 아니 정청래는 가능해요. 과거에 그 9월 달에 3대 특검법 합의했을 때 자기 몰랐다 그러고 김병기한테 다 뒤집어 씌웠잖아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 이번에 아니 멀리 갈 것도 없고 중수청법, 공소청법 입법 예고됐을 때 정청래는 오리발 내밀었잖아요. 김어준이 아니래니까 난 모르는 것처럼 그러고 뭐 당에서 수기를 하겠다 대통령 옆에 붙어가지고 사기질이나 치고 아니 그게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는 일입니까? 그 지능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래서 아니 입법 예고가 된 법안을 TF 총괄을 했던 총리도 모르고 TF에 들어가지도 않은 법무부 장관은 알고 있고 대통령도 모르고 당대표도 모르고 그런데 입법 예고가 된다고? 검찰 그것도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검찰개혁 법안을 입법을 하는데 대통령도 모르고 봉욱이 다 했대. 민정수석이 다 했대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유시민이 지난주에 그 뉴스공장 나와서 개소리를 하잖아요. 뭐 총리가 몰랐으면 뭐 직무유기라고. 모를 리가 없지. 아니 이미 김민석 총리가 알았다고 얘기를 했어. 기자간담회에서. 모를 수도 없는 일이고. 그 대통령이 동의하고 총리가 동의하고 당대표가 동의가 됐으니까 입법 예고가 되는 거지. 동의를 안 하고 어떻게 입법 예고가 됩니까? 입법사항은 그저 당대표 또 관할인데. 그러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아주 한평생을 거짓말로 살아왔나 봐, 이거 정청래는. 그 지금도 한번 거짓말 해보지 그래. 나는 몰랐다. 특검 누가 추천했냐? 나는 몰랐다. 이성윤이 했냐? 이성윤이 대통령실에 뭐 한다인 있습니까? 대통령님한테 직접 전화해가지고 추천해요 특검? 한병도가 했어 그럼? 누가 했는데 한병도가 뭐 하긴 뭘 합니까? 지금 본인 아까름도 못하는 바지 대표인데 지금 정청래가 한 짓이잖아요 이거. 본질은 친문 세력들의 쿠데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친문은 아니다. 그러니까 친명 의원들이 이 본질을 저는 잘 이해를 못했다고 봐요 그동안. 그러니까 건건별로 대응을 하고 계속 끌려다니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정 대표 개인의 욕심이 아니에요 이거는. 친문 세력들의 조직적인 쿠데타로 봐야 됩니다. 본질이 친명과 친문의 권력투쟁이다 이건. 그래서 김문수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문재인 때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걸 놔둘 수가 없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는 친명들이 저는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 아닌가. 이제 조직적 대응이 시작됐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 뭡니까 저기 친명들이 너무 이게 구심점이었고 조직적으로 못 움직이고 있다. 오합지졸이다. 그러니까 계속 당하지. 그런데 이번 주에 저는 판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뭐 대통령께서 박찬대 의원에게 뭐 직접 주문을 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친명들이 이제는 움직이는 모양새가 지지난주하고는 완전히 달라졌고요. 이제부터는 뭔가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있다. 그건 구심점이 생겼다는 얘기죠.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 본질은 친문의 쿠데타기 때문에 이 쿠데타를 제압하지 않으면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친명이 죽건 친문이 죽건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싸움이다. 친문들이 민주당의 개파를 형성해서 존재하는 한 당내 권력투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김어준이 죽건 최한욱이 죽건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민주당 당원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자, 친명으로 갈 것인지. 이제 명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명분은 없어요. 우리가 명문 정당으로 가려고 대통령께서 그동안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애를 써오셨는데 이제는 명문으로 못 간다. 친명으로 가든지 친문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로 양당 간의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여기서 확실히 정리를 해야 돼요. 친문은 여기서 지면 패족이에요. 쟤네들도 목숨 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정청래나 조국이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김어준이나 유시민이나 조털레유가 왜 저러지? 대단히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왜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느냐? 여기서 지면 다 죽는 거예요 쟤네들은. 친문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고 당대표가 됐을 때 패족이 됐어야 돼요. 친문들은 역사적 평가를 받은 거야. 이제 뒤로 물러나야 돼요. 그런데 끝까지 민주당의 시계바늘을, 역사의 시계바늘을 지금 문재인 시대로 다시 돌려놓으려고 하고 있잖아 지금 친문들이.